21세기 들어 재동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재동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 변화는 말 그대로 재동포 자체의 변화도 있고 전 세계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 변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재동포 사회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은 재동포 사회가 4세대 중심, 즉 2세 이하의 3세, 4세로의 중심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동포 사회에 있어서의 주류가 모국과 연관이 깊은 1세대가 아니라 점차 거주국의 영향이 강한 2세대, 3세대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들은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다른 민족 또는 다른 종족과의 결혼으로 그 후속 세대들은 또 다른 정체성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미동포 사회권, 제일동포 사회권 또는 중국동포 사회권, 고려인동포 사회권 전반적으로 이민의 역사가 긴 동포사회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인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은 동포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상호간에 소통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많이 변화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해외 동포들은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도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주, 영주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기화자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100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외동포, 해외동포라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있는 독특한 현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21세기의 변화 속에서 재외동포, 해외동포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외동포, 해외동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재외동포, 외국에 있는 동포라는 뜻이죠. 그런데 외국에 있지 않고 지금 한국에 많습니다. 이것이 맞는 용어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민은 한 번 가면 모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주로 의미했습니다. 한자어이죠. 한자어로서 이민 할 때 이자는 벼, 화자라고 하는 것과 마늘, 다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많은 곳, 쌀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좋은 곳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이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재동포들이 어떻게 해외로 이민을 갔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재동포 사회를 이루었는가. 제가 70년대, 80년대 동포들의 이민을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에 국제공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포에 가면은 이민자들을 송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친척들이 나와서 송별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엔 20명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송별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울고 불고 했습니다. 또 이민 가방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가방에 많은 것을 싸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이민이었습니다. 재외동포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중에 해외에 나가는 여행이 됐건 어쨌든 3,000명이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인구 5천만인데 3천만 명이 해외에 1년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주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이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면은 현재의 한국의 재외 동포의 개념에 따르면 재외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외 국민 3천만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재외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재외 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 들어온 외국적 동포라고 하는 재외 동포들이 한국에서 영주, 정주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당연히 국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중국의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됐건 또는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동성이 됐건 같은 기업 활동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 한중일 3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무역, 인적 이동 매우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재외동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용어로 무조건 사용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쟁점사항 중에 하나로 한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한인이라는 개념은 한국 또는 외국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적인 또는 한민족적인 혈연적이건 문화적이건 국가적이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묶는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빈번한 이주의 시대 또는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가 됐건 한인들이 됐건 한국인이 됐건 북한인이 됐건 다양한 그룹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어를 하건 한국 문화를 좋아하건 또는 한인 집단과의 교류와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건 혈연적으로 한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건 또는 그 뿌리가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혈이 돼서 점점점 옅어질지라도 역사적 유대가 있는 경우에 혹은 심지어는 자신을 한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가 한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Korean이라고 하는 말로 아주 잘 구별됩니다만 한국어로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동포, 교포, 재외동포, 해외동포, 교민, 숱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한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인으로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인 한국민, 북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도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다양한 정체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적상으로는 한국민이지만 인종상으로는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한인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도 한인으로, 또 한국 내에 들어와서 귀환해 있는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들도 한인으로,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구이민 지역의 조선족 고려인, 신이민 지역의 우리 동포들, 이러한 혈연적인 범주랑 연관되는 또는 국적적 범주로 연관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류가 강해지고 또 다른 민족, 다른 인종과의 결혼이 심화되면서 혈연관계가 옅어지고 있는 한인들의 후예, 이들까지도 한인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국민적 관점에서, 한 국가의 관점에서 혹은 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편협한 것이 아닌 세계 시대에 있어서 세계 시민으로서 그리고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좀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그러한 동포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사용된다면 전 세계에 세계 시민 규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으로서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존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외국인들 그리고 동포들, 이들도 포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해외의 동포들 사이의 변화, 한민족으로서의 혈연이 옅어지고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러한 한인 차세대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인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재동포 사회를 바라보고 한국 사회 내에서의 재동포도 바라보고 또는 우리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포들도 한인이라는 시각 속에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재동포 사회를 바라봄으로써 서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재동포 사회의 변화, 그 쟁점은 결국 한국뿐만 아니라 재동포들에게 도대체 한인 혹은 재동포가 뭐냐 하는 문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결국은 한국과 재동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재동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재동포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세계화, 탈냉전 이후의 화해와 협력 시대의 변화, 그 속에서 디지털화라고 하는 기술적 변화가 재동포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한국과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이민이 아니라 이주로서 다중적인 이주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재동포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재동포 사회 역시 변화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제1세대가 아니라 거주국 중심의 2, 3세대, 차세대가 사회의 주류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차세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재외동포는 해외에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100만에 육박하는 한국 사회의 동포. 이것도 21세기의 큰 변화입니다. 반면에 또 이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21세기의 변화를 둘러싸고서 우리가 재동포와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재동포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현재의 재동포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로서 한국과 재동포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